지금 이 상태가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곳에 도착한 것 같고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지금의 상황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끝은 질문을 남기지 않으며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끝은 단정적이고 조용합니다. 반면 지금의 상태는 생각이 많고 판단이 흔들리며 결론을 반복해서 되뇌게 만듭니다. 이것은 끝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불리한 순간에 가장 빠른 결론을 내립니다.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줄어들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능력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대신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판단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고통도 잠시 멈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는 것보다 비관적인 결론 하나로 상황을 닫아버리는 편이 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빠를수록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은 사실이라기보다 반응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분명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곧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를 미래 전체로 확장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가능성은 제거되고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끝나서가 아니라 판단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유를 찾는 일도 아니고 의미를 붙이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태도는 결론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결론이 상황을 더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순간에는 행동보다 판단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결론을 붙든 채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유예할 수 있다면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구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태는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삶은 닫히지 않습니다.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생각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도 확신도 아닙니다. 다만 이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 문장으로 확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상태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망을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당 부분은 감정보다는 판단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사고는 복잡해지지 않고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시간은 압축되고 지금 이 순간이 전체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상태는 곧 결론이 되고 더 이상 검토할 여지는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고를 다시 작동시키는 기준입니다. 이 지점에서 윈스턴 처칠의 문장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판단의 언어로 기능합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나온 이 말은 사람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고를 붙잡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이 문장은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감정을 어루만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판단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도 없고 곧 끝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분명히 고정합니다. 첫째, 지금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시간을 되돌립니다. 지나고 있다는 표현으로 현재를 하나의 구간으로 규정합니다. 셋째,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멈추지 말라고만 말합니다. 많은 위로의 말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힘을 내라고 하고 바꾸라고 하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칠의 문장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판단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론을 전제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고정하지 않는 한 상황은 아직 닫히지 않습니다. 극한의 순간에 인간은 시간을 공간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문장은 그 착각을 끊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는 구간이라는 인식이 복구되는 순간 사고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은 전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단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고정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판단 도구로 사용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오늘의 목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지하지 않는 것 하나로 기준이 축소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결론을 붙들고 서 있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처칠의 문장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돌려줍니다. 시간이 돌아오면 사고가 돌아오고 사고가 돌아오면 상황은 아직 닥치지 않습니다. 닥치지 않은 상황에는 결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있는 중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무너질 때 움직이다가 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지치고 애쓰다가 버티지 못해 주저앉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붕괴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지 않고 정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멈추기 전에 판단이 멈추고 판단이 멈춘 뒤에 행동이 멈춥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우리는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정지가 위험한 이유는 고통을 키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지는 고통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상황이 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멈추는 순간 상태는 하나의 결론처럼 굳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을 이대로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지를 제거합니다. 상황이 닫힌 것이 아니라 판단이 먼저 닫힌 것입니다. 정지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움직일 때 시간은 흐르지만 멈추면 시간은 압축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사라지고 지금의 상태가 계속 반복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영원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정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신중함이라고 오해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망치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지는 신중함이 아니라 판단 포기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선택을 미루며 상황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리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됩니다. 정지는 중립이 아닙니다. 정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 상태를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상황은 스스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태가 기준이라는 신호를 계속 강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정지는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이때 말하는 계속하라는 전진이나 개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도 아니고 더 강해지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정지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고정하지 말고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닫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유지되는 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멈춘 순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는 위험합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결론을 너무 빨리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도 의지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지 않고 시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현재를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상황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지는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오해합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로, 더 버티라는 요구로, 지금보다 나아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문장이 가진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한 결과입니다. 계속 가라는 말은 행동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고 속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장의 기능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판단 규칙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최종 결론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사고 장치입니다. 이 문장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일반적인 행동 지침은 결과를 전제로 합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라는 말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약속도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만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이 수행하는 전부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닫아버릴 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행동이 이어지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움직임의 부족이 아니라 판단의 확정에 있습니다. 계속 가라는 말은 이 확정을 무효화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최악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최종 상태로 선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판단을 미루는 규칙 하나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황은 다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강점은 요구 수준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방향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판단만 고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판단이 열려있는 한 상황은 아직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계속하는 것을 성취의 언어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속은 성취가 아니라 보류에 가깝습니다. 결론의 보류, 평가의 보류, 자기 규정의 보류입니다. 이 보류가 유지되는 동안 현재는 아직 하나의 과정으로 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강한 이유는 희망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보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바닥날 수 있어도 규칙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절망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힘이 없을 때도 아무 기대가 없을 때도 단 하나의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계속하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 한 이 상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판단 보류는 막연한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분명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작동 방식을 자주 오해합니다. 판단을 보류하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판단 보류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고정하지 않은 채 선택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닫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실패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패 직후 내려지는 결론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은 닫힙니다. 배우는 선택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는 선택도 잠시 물러나는 선택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실패가 상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결론이 상황을 끝냅니다. 판단을 보류하면 실패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띱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지금의 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고 그 사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패가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정의 일부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이 열려있는 한 상황도 함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단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관계의 모든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판단 보류는 관계를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현재 상태를 최종 평가로 확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가를 유예하는 동안 관계는 아직 하나의 과정으로 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감정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자기 규정이 굳어질 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은 편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판단 보류는 자신을 미화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지합니다. 이 유예가 유지되는 동안 자기 자신 역시 하나의 진행형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점은 판단 보류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도 않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를 결론으로 고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기대는 배신할 수 있지만 판단 보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 보류가 유지되는 동안 삶은 최소한의 유연성을 회복합니다. 선택지는 넓어지지 않더라도 다치지는 않습니다. 이 다치지 않음이 핵심입니다.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어떤 방향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하라는 말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를 인생의 결론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실패도 관계도 자기 자신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보류하는 동안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람이 결론을 서두르는 이유는 성급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끝을 알 수 없는 구간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불확실성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 사고는 멈춥니다.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결론은 진실이라기보다 휴식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고를 잠시 멈추기 위한 선택인 셈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비관적인 결론 하나로 상황을 닫는 편이 덜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휴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결론을 내리는 순간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 교환을 자주 선택합니다. 가능성을 포기하는 대신 생각을 멈추는 쪽이 당장은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종종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판단은 더 빨라지고 그만큼 정확성은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통제감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해석만이라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끝났습니다라는 판단은 실제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석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결론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결론은 무력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익숙함도 작용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상태보다 익숙한 실패를 더 쉽게 견딥니다. 끝났다고 단정하면 비록 아프더라도 그 상태는 예측 가능해집니다. 반면 판단을 보류하면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실패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끝을 바란다기보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원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판단을 서두르는 이유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 과정 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판단 보류가 왜 어려운지도 분명해집니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단력이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판단 보류는 의외로 능동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결론을 서두르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 충동이 무엇을 피하려는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결론을 내려야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른 결론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판단이 아니라 판단을 잠시 늦출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 여지가 남아있는 한 상황은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보류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미뤄야 하는가? 끝없이 유예만 하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의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도 되는 시점을 구분하라는 데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도 되는 시점에는 몇 가지 공통된 조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감정의 파도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입니다. 판단이 정확해지기 위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판단 전부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결론이 감정의 압력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반응은 빠르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선택지가 실제로 검토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은 여러 가능성을 비교한 뒤에야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 다른 선택을 상상해보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에 가깝습니다. 선택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결론은 결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하나의 정보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완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동하고 있다면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결론이 상황을 닫는지 아니면 열어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결론은 선택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 잘못된 결론은 모든 선택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이제 끝입니다라는 문장은 가장 나쁜 결론의 형태입니다. 그 문장은 더 이상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결론은 너무 이른 시점에 내려집니다. 특히 고통이 큰 순간일수록 이러한 조건들은 거의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크고 선택지는 보이지 않으며 시간은 압축되고 결론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정확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판단 보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언젠가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이른 시점에 확정해 버립니다. 결론을 내려도 되는 시점은 더 이상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상황을 왜곡할 때입니다. 그때의 결론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다짐이 아니라 전환이 됩니다.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미루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판단은 늦을 수 있어도 괜찮지만 잘못된 판단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속도보다 판단의 시점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삶이 어렵다는 사실도 아니고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오직 판단의 위치입니다. 많은 고통은 상황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어떤 결론을 내려버렸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에 내려진 결론은 그 정확성보다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확신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끝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반면 고통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결론은 대부분 불안을 멈추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두 결론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원칙만 남깁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사고를 멈추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상황을 미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를 인생의 최종 문장으로 확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론이 보류되는 동안 삶은 아직 닫히지 않습니다. 삶이 닫히지 않았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은 감정이 아니고 기대도 아닙니다. 단지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열려있는 한 상황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너무 빨리 규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내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차단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글이 제안하는 태도는 그 선언을 잠시 미루는 것입니다. 확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진행형이 됩니다. 결론은 분명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의 필요성과 결론의 시점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닫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확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여전히 과정입니다. 판단이 보류되어 있는 한 이 상태는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아닌 상태는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지나가도 됩니다.